자, 앞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형별 연수 문제, 유형 상사의 문제는 우리가 실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집중적인 연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 상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가지고 시험 준비를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각 챕터별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학습이다. 그런 기회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상사는 사무용 기기를 도소매하는 개인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무용 기기를 도소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수업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어제 수업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설명은 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요. 혹시 어제 수업 빠지신 분은 어제 이게 몇 교시에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의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상사는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강남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 중 사업장 주소, 사업장 세무서 코드, 이거를 고치시오 이렇게 했네요. 자, 사업장 주소를 우리가 바꾸게 되면요. 우편번호로 바꾸게 되면 세무서 코드 자동으로 고쳐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 등록 가야 되죠?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유형상사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이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회사가 여러 개 회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험 볼 때는 회사는 하나, 거래처는 물론 여러 군데가 되겠죠. 자, 주소를 바꿔야죠. 자, 지금 수원시로 되어 있는데요. 주소가 지금 강남구로 이전했습니다. 자,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띄우고 580 이렇게 엔터 하시면은 이와 같이 우편번호 검색이 가능하죠. 적용하시면은 밑에 세무서, 사업장 세무서 강남으로 바뀌게 되죠. 강남이라는 의미는 강남 세무서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주소를 우편번호 검색을 하지 않고 주소만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셨다면은 여기 사업장 세무서에 와서 물음표 단추 눌러서 강남 해가지고 강남 세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편번호 검색이 안 되는 자리, 시험장에서 만약에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는 자리에서 시험을 보게 됐다. 우편번호 검색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주소를 직접 타이핑하시고 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만 입력하면 돼요. 밑에 이런 건 입력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세무서 코드는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바뀐 거 혹시 있나요? 김우진 안 바뀌었죠. 도소매업 사무용기기. 네, 나머지 사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자, 여러분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무엇이 맞을 때까지 고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박부경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고칠 때는 시험지하고 입력된 데이터가 무엇이 맞을 때까지 고치라고 그랬죠? 당기순이익. 예, 당기순이익. 자,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20650이잖아요. 근데 시험지에는
210000입니다. 네, 그러니까 1065만 원이 현재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상품 매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매출 원가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이 해결되겠네요. 자, 기초 매입은 맞았는데 보니까 기말이 틀려요. 기말이. 자, 기말은 여기다 직접 입력이 안 되죠. 이본님, 이본 씨. 요 기말은 어디서 고쳐야 된다고 했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본 씨 마이크 키시고. 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3천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어디 가서 수정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수정을 못 하니까. 아, 기억 안 나세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말 상품 재고액은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상품하고 같은 거예요. 그 상품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정이 안 되고요. 다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갑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여기 차액이 1000만 원 나 있지 않습니까? 네. 차액이 1000만 원 나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상품 보세요. 상품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0으로 고쳐줘야 돼요. 20 플러스 플러스 엔터.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도 차액이 0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닫아줍니다. 닫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오셔가지고 다른 다시 상품 매출원가를 클릭해서 가보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네, 매출원가가 5억 9,600만 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65만 원만 차이가 나죠. 아, 65만 원 쉽게 찾았습니다. 저는.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65만 원짜리가 하나 딱 보였는데요. 소득세. 그런데 입력된 것 중에 소득세가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아, 그것만 넣으면 됩니다. 맨 밑에 소득 65만 원. 이거 65만 원. 자, 어때요? 이제 당기순이익 2억 1천만 원으로 맞았죠?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겁니다. 방금 들어오신 분이 이세연 씨. 그래서 현재 10명.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9쪽이 되겠네요. 개정 과목 추가 수정이라는 문제 해볼까요? 개정 과목 추가 수정. 가구 영업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가맹점 권리를 취득하였다. 무형자산 중 광업권을 프랜차이즈 개정 과목으로 수정한다라고 그랬네요. 프랜차이즈로. 자, 그러면은 광업권을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겠죠? 광업권 무형자산에서 찾아봅시다. 코드 번호는 안 알려줬으니까 찾아야 되겠어요. 자, 어디로 갑니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여기에 자산의 비유동 자산의 무형 자산을 딱 클릭하고 여기 광업권 딱 보이네요. 근데 이 광업권이 보니까 빨간색이죠.
빨강색은 여러분 아시죠? 그냥 덮어쓰기가 안 되니까 그걸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F1 때리고 나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입력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그리고 엔터 쳐주면 되겠습니다.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수정할 때는 컨트롤 F1 하고 나서 입력을 합니다. 네, 저는 입력이 됐죠.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을 해라 하는 문제죠. 이지급금 명세서. 이렇게 거래처 코드가 다 주어지면 너무 쉬워요. 검색할 필요 없이 3009번, 99602, 99603 이렇게 입력하면 되니까. 자, 유형상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등록하시오. 거래처별 초기 2월 어딘지 아시죠? 가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별 초기 2월은 맨 끝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미지급금 여기 부채니까 밑에 있죠. 오른쪽이 환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코드를 표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3009 엔터하면 진영자동차. 금액만 입력하면 돼요. 2500 플러스 엔터. 99602 신한카드 600만 원 엔터. 99603 삼성카드 8500 플러스. 자, 합계 1700만 원 나오고 차액이 0 나왔죠? 잘 된 겁니다. 네, 자 4번 했고요. 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거래라고 했는데 7월 1일 날 광주 상사에 상품 2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자, 2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죠. 상품 200만 원을 외상으로 팔면 차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아니야 죄송합니다. 차변이 외상 매출금, 대변이 상품 매출이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날짜가 7월 1일이네요. 7월 1일 하셔서 3번 차변이죠. 외상 매출금 108번. 자, 방향키로 쭉 가셔서 금액은 200만 원이죠. 2 플러스 2번 엔터. 줄 바뀌었죠. 4번 대변 상품 매출 401번 쭉 가셔서 200만 원. 근데 뭐를 제가 하나 아직 못했네요. 지금 현재 차변 외상 매출금 200, 대변 상품 매출 200만 원 입력은 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은 감점이 돼요. 김혜은 씨, 어느 부분이 지금 안 되었나요? 거래처 등록이요. 외상 매출금. 그렇죠. 외상 코드. 매출금은요, 거래처를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광주 상사니까 여기 코드란에서 광주 해줘야 돼요. 3003번. 네, 요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7월 2일 거 보겠습니다. 7월 2일 울진 상사에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300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을 팔면 무조건 대변의 상품 매출. 네, 차변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300만 원과 200만 원이 나누어져야 되겠죠. 자, 7월 2일 거 입력합시다. 자, 위에 날짜를 2일로 바꾸세요. 네, 2일로 바꿨죠. 자, 전표 번호가 지금 2번까지는 이미 백데이터에서 입력이 된 거고요. 우리는 이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대변부터 입력합시다.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자, 401번이죠. 쭉 방향키로 가가지고 5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차변이 두 개로 나누어질 텐데요. 김유나 씨. 자, 먼저 자기합수표 300만 원 뭘로 해야 될까요? 차변을. 네, 자기합수표 차변에 뭘로 하면 됩니까? 김윤아 씨 잘 모르겠어요? 네. 박정은 씨. 박정은 씨 자기합수표는 계정 과목이 뭐죠? 자기합수표 저도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자기합수표하고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다 현금이에요. 현금 네, 예. 자기합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죠.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또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있어요. 그 당좌수표 현금입니다. 네. 우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이 아니에요. 당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만 현금이 아니고 당좌예금이고 그건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그리고 자기합수표 은행이 발행한 자기합수표는 개정 과목이 언제나 현금.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200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외상. 그러니까 차변의 외상 뭐예요? 매출금.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울진 상사에 팔았죠. 코드에서 울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3004번. 따다닥 가가지고 차변에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되셨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월 3일. 자, 7월 3일로 날짜 고쳐놓으시고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요. 날짜를 정확히 고쳐가면서 입력하세요. 같은 날짜로 계속 전표 입력하면 틀립니다. 네. 날짜를 같은 날짜로 계속 입력을 하는 그런 오류를 또 범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너무 아주 큰 오류예요. 날짜는 정확하게 전표 날짜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쭉 입력하다 보면 날짜를 안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매번 연습할 때마다 날짜 입력합시다. 날짜 입력합시다. 전표 한 건 한 건을 날짜를 위에서부터 미리미리 입력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날짜 7월 3일로 하셨죠? 자, 7월 3일 거래 250페이지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 250페이지. 네. 7월 3일 거래를 한번 볼까요? 네, 유재중님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강릉 상사에 판매하기로 계약했던 상품 300만 원을 인도하고 6월 28일에 받은 계약금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다. 자, 강릉 상사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6월 28일 날 계약한 그 상품을 7월 3일 날 판매했다 이거예요. 300만 원어치. 그리고 계약금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안 받았다. 외상으로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되시죠? 7월 3일 거래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대변의 상품 매출이 300만 원이죠? 자, 대변의 상품 매출 입력하겠습니다. 4번 대변의 상품 매출 401번이죠. 방향키로 뚝뚝뚝뚝 가셔서 3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이제 여기도 차변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자, 계약금 30만 원 차변에 넣어야 되는데 28일 날 받았던 계약금을 차변에 넣어야 되거든요. 네, 원세희님 요 6월 28일 받았던 계약금 30만 원은 개정 과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선급금이요? 우리가 지급했던 거요? 선수금? 선수금이죠. 우리가 판매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판매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금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부채였죠? 259 부채니까 거래처 꼭 넣어야 되죠. 거래처 어디예요? 원세희 씨. 강등 상사요. 예, 강릉이 됩니다. 자, 선수금이고요. 그래서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는 거예요. 상품을 인도했으니까. 금액은 3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제 외상 판매한 거니까 108번. 외상 매출금도 거래처가 강릉 상사입니다. 코드로 넣어야 돼요. 외상이 얼마예요? 여기 있는 금액. 270만 원이 외상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이 선수금과 외상 매출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선수금과 외상 매출금을 거래처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요 계약금 30만 원 뭐로 해야지 고민스럽다면은요. 여기 6월 28일 거 강릉 상사 그 거래를 조회해 보시면 돼요. 자, 6월 28일 거 한번 볼까요? 네, 강릉 상사에서 입금 전표
선수금 처리했죠? 선수금이 대변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변. 그러니까 오늘은 선수금이 차변에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7월 3일 전표를 입력해야 되겠는데 아까 요 30만 원 뭐로 해야 되나? 선수금인가 선급금인가 갑자기 헷갈린다? 네, 고민하시지 말고 바로 6월 28일 딱 들어가 보는 거예요. 조회해 보면 거기 입금전표로 선수금 잡혀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7월 4일 거 봅시다. 선생님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 계정 과목에 상품이란 계정 과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저희가 상품을 300만 원어치를 계약했던 걸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정 과목을 그냥 상품으로 하면은 완전히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을 공부할 때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상품 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자,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즉 더존이라든가 뭐 세무사랑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상품을 이 계정으로 사용한다. 예. 2분법, 3분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2분법을 쓴다 이겁니다. 이 계정 사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상품을 매입했을 때와 상품을 매출했을 때 계정 과목을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면 매입 가격으로 상품 계정 상품 계정이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상품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두 번째, 상품을 판매하면 판매 가격으로 상품 매출, 이건 수익이에요. 상품 매출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사오면 차변, 팔면 대변에 기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 그러면은 상품 계정은 계속 이게 상품 계정이 있으면 이게 자산 계속 1월 달에 1월 5일 날 상품 10만 원 매입 2월 10일 날 상품 30만 원 매입 그럼 상품은 차변에 계속 기록이 되면 이거 대변에 언제 없어집니까? 여러분 언제 없어져요? 12월 31일 날 재고조사를 하죠? 결산 때 재고조사 해가지고 기말 금액을 평가한다고 그랬죠? 수량을 조사하고 단가를 결정해서 그랬더니 조사했더니 7만 원 재고가 있어요. 7만 원. 이것이 확정되면 여기에다가 원가로 매출액이 아까 판매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판매할 때 전부 상품 매출 수익을 발생시켰죠? 근데 원가는 우리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별도로 발생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 재고자산 공부했던 부분을 여러분 책을 앞부분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상품 매출 원가는 별도로 인식한다. 기말에 인식합니다. 결산할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식해요? 1년 내내 매입한 것과 기초가 다 더해보니까 40만 원. 판매 가능한 금액이 40만 원이었는데 재고가 7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판매된 거예요. 나머지는 얼마예요? 33만 원은 판매된 것이다. 이 33만 원을 뭐라고 그래요? 매출 원가라고 한다 이거예요. 상품 계정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기말에. 그러니까 매입할 때는 전부 차변에 갑니다. 매입할 때는 기초와 전기에 이월된 것과 매입이 상품 계정 차변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앞 시간에서 여러분 기말 조사했는데 7만 원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판매된 걸로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출원가로 다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타개정 대책. 자, 상품을 팔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곳에 썼다면 그걸 타개정 대체라고 그랬죠? 그때는 상품 다른 계정으로 쓸 때는 상품 매출로 기입 안 하죠. 그거는 뭐예요? 대변의 상품으로 기입을 해요. 근데 대변의 상품으로 기입을 원래 안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적요를 넣어주는 거예요. 적요 8번. 적요 8번을 넣어주면 상품이 대변에 가는 이유가 원가에서 빼주는 원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 가지고 그 손익계산서에서 타개정으로 대체가 별도로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네. 자, 상품을 판매하면 왜 상품 계정 대변이 아닐까? 네.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계정을 2개를 쓰고 있어요. 상품을. 그래서 하나는 상품, 하나는 상품 매출. 판매할 때는 매출에, 매입할 때는 상품의 차변에 이렇게 기입한다 이겁니다. 이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고 상품은 자산 계정이죠. 이렇게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면은 대변의 상품이 아닙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차변의 상품. 아셨죠? 우리 책의 앞부분에 나와요. 재고자산 쪽에서 이 부분이 살짝 설명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몇 번인가요? 이게 7월 3일 것까지 했죠? 4일 날 거 보겠습니다. 경기상사에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 매출 시 발생한 운임 5만 원은 당점이 부담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네. 자, 상품을 500만 원씩 팔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상사가 발행한 수표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상품을 운송하는데 5만 원의 운임이 들어갔습니다. 그 운임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분계 입력합시다. 7월 4일. 자, 대변의 상품 매출을 먼저 입력합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따다닥 가셔가지고 500만 원입니다. 자, 동전 발행 수표로 받았습니다. 네, 동전 발행 수표로 받았는데요. 이현아님. 자, 이거 수표 받은 건 계정 과목 뭘로 할까요? 현금 네, 현금으로 해야 됩니다. 101번 현금 500만 원. 자,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린 다음에 운임이 5만 원이 나가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이건 별도로 처리하면 돼요. 자, 차변 대변으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자, 운임 5만 원 현금 지급한 거래 별도로 입력한다고 생각하고 차변과 대변으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최효림 씨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품 운임, 운송료, 현금 지급했어요. 차량 운반고 차변에? 차변에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요. 차량 운반구는 화물차나 승용차를 샀을 때 그게 차량 운반구예요. 이건 우리 차 산 게 아니고 예,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 운송료 예, 그 트럭에다 실어 보내는데 운송료가 5만 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5만 원 트럭은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뭐 택배로 보냈든지 해서 운송 예, 이게 들어갔어요. 5만 원. 아, 그 뭐였지? 판매 잠시만. 관리 운반비라고 있어요. 아, 네네. 운반비. 자, 운반으로 검색해 볼까요? 824번에 운반비라고 있습니다. 운반비. (824번의) 운반비. 예. 판매 관리비 중에 5만 원 처리하시고 대변에 현금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요. 전표가 2개로 만들어져요. 자, 아까 상품 매출 현금은 5번 전표, 또 운반비 대변의 현금은 6번 전표. 제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입력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상품 판매건 따로, 그 다음에 운반비 지급건 따로 2건의 전표로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같은 날 현금 입금이 500이 있었는데 현금 출금도 5만 원 있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현금을 500만 원이라고 안 하고 495만 원 잡고, 자, 제가 고쳐볼게요. 여기를 495만 원으로 잡고 이 현금은 지워버리고 차변의 운반비를 5만 원 잡는 거예요. 여기 전표 번호는 같은 번호로 해주는 거예요. 번호 수정 5번 전표. 이렇게. 이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대변의 상품 매출은 500, 차변의 현금은 495만 원, 운반비 5만 원. 이것도 맞은 겁니다. 아까 전표 2개로 한 것과 이거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회계상 맞긴 맞는데 자산의 증가라든가 비용 발생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가 아까 현금 차변에 500 잡고 대변에 5만 원 잡으면 결국에 5만 원 감소하고 500 증가했으니까 실제로 증가한 건 495만 원이에요. 현금은. 그렇지만 우리가 수표로 받았으니까 자 현금을 그냥 여기다 기록할 때 실제 실무에서는 기록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경기상사 방좌수표 이렇게 해서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500으로 해주고 대변에 따로 101번 현금 운송비 5만 원 지급한 건 따로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전표 번호가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5번, 6번으로. 이 나눠줘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 가시죠? 두 건으로 처리해도 되고 한 건으로 묶어서 차변의 현금을 495만 원으로 하고 여기 이 현금을 없애버려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지금처럼 붕괴가 2번 일어났을 때 예. 가끔 보면은 뭐 전표를 하나의 전표로 처리해라 뭐 이런 문제가 있던데 아, 그러던가요? 네, 이거를 하나의 전표로 어떻게 처리를 해요? 만약에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 그랬다면은 아까 그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현금을 495만 원으로 하는 거죠. 예.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는 거는 전표 번호를 같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표 번호를 전부 다 5번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되 전부 5번으로 하거나 그런데 하나의 전표로 하라고 했을 때는 그 의도는 이거 상계시키라는 의도예요. 이거 없애버리고 여기를 495만 원으로 하라. 네, 처음 아까 보여드렸던 금액. 네. 하나의 전표로 하라 하는 것은 전표 번호 나누면 안 됩니다. 전표 번호를 같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맞추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하나의 전표를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전표 번호를 같게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495만 원으로 바꾸던가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도 하나의 전표예요. 지금 이거 네. 5번이에요. 전부 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이 하나의 전표 안에 차변에도 현금, 대변에도 현금이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네. 네, 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아까 좀 실무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 현금은 우리가 실제로 입력한다면 이 현금의 적유에다가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경기 상사 당좌 수표라고. 네. 경기상사 당좌 수표는 500만 원짜리잖아요. 495만 원짜리가 아니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따로 대변에 현금 따로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400 이거 적유 같은 건 시험 볼 때 안 넣기 때문에 여기를 495만 원으로 하고 이거 없애도 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전표로 하나라는 문제가 혹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요령을 아시게 될 거고요. 선생님, 그 하나의 전표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일 날 거 보겠습니다. 명동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이제 매입이네요. 매입했으면 차변의 상품이죠. 네. 자, 7월 5일 날로 날짜 바꾸시고요. 상품을 매입했다. 차변의 상품.
146번. 300만 원. 근데 대금은 말일날 주기로 했습니다. 대금은 말일날 주기로. 김지은 씨, 대변은 뭐로, 개정 과목을 뭘로 할까요? 우리가 말일날 주기로 했습니다. 상품 대금을. 외상 매입금이요? 그렇죠. 외상 매입금 251번으로 하셔야 되고요.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명동상사 100만 원 되겠습니다. 아주 터무니없이 외상 매입금하고 외상 매출금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완전히 정신을 바짝 안 차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상품을 사고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입금이고,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을 했으면 그건 외상 매출금이고,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며 자산이고, 외상 매입금은 채무이며 부채입니다. 다음 7월 6일 거 봅시다. 평화상사의 상품 200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운반비 2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이거 아까 7월 4일 날 운반비하고는 달라요. 7월 6일 날 운반비와 7월 4일 날 운반비 다릅니다. 아까 7월 4일 날 운반비는 판매관리비 800번대 운반비로 처리했죠. 7월 6일 날 거는 그렇지 않아요. 네, 이세연 씨, 7월 6일 날에 요 운반비 2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품 가격에 포함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운반비로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요. 상품에다가 포함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매입 시 운반비는 매입 원가입니다. 매입 시 운반비는 매입 원가. 자, 그러면 차변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인데 200만 원이라고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만 원 포함해서 기록합니다. 자, 입력합시다. 7월 6일 차변에 상품 방향키로 쭉 가셔서 20 플러스 2020 플러스. 자, 대변을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대변을 유재중 씨, 대변을 둘로 나눠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외상 매입금 200만 원, 현금 네. 2만 원이요. 아, 그렇습니다. 외상 매입금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평화상사. 요것이 200만 원이고, 대변에 또 한 줄 넣어서 101번 현금이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2만 원. 이렇게 대변에 외상 매입금과 현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은 하나, 상품. 매입 시 운반비는 비용이 아닙니다. 매입 원가에 포함한다. 7일 날 걸 보겠습니다. 명동 상사 주식회사에서 상품 700만 원을 구입하면서 7월 1일 날 지급한 계약금 10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거예요. 자, 상품 700을 구입했습니다. 7일 날. 네, 그런데 100만 원은 우리가 1일 날 계약금으로 준 적이 있어요. 네, 이 7월 1일 날 계약금 준 거는 이것이다. 딱 아시는 분은 바로 입력을 시작하면 되고, 가만히 있어봐. 7월 1일 날 우리가 계약금을 무슨 개정과목으로 처리했지? 이게 모르겠다 하면은 전표 조회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차변의 상품은 700이네요.
7월 7일로 바꾸시고 3번 차변에 상품 146번 방향키로 쭉 가서 700만 원. 자, 대변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계약금 100만 원 원세희 씨, 계약금 100만 원은 뭐로 해야 될까요? 선수금이요. 그렇습니다. 원세희 씨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는데 선급금이요. 그렇죠. 매입자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의 선급금이 됩니다. 선급금. 여러분이 한번 이거 입력하고 나서 7월 1일 거 조회해 보세요. 명동상사에 선급금으로 되어 있어요. 선급금 하시고 거래처는 명동상사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이죠. 대변의 부채 증가, 외상 매입금 251번, 거래처도 꼭 넣어야 됩니다. 8707 코드 쭉 가셔서 600만 원 대변에 입력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매입 매출 관련 7건의 전표를 입력했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할 땐 차변의 상품, 상품을 매출할 때는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으로 기록합니다. 또 하나는 운반비 쪽에서 매출할 때 운반비는 별도의 판매관리비인 운반비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나 매입 시 운반비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산 처리합니다. 상품의 매입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상품 가격에 같이 포함시켜라. 또 하나는 선수금, 선급금 헷갈리지 마셔라. 매입자가 계약금을 준 것은 선급금에 해당이 되고 매출자는 계약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출자의 계약금은 선수금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좀 혼란스럽다 그러면은 문제를 읽고 계약금을 지급한 날짜가 언제인지 명시되어 있으면 그 전표를 가서 조회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헷갈렸다 그러면 여기 7월 1일 걸 딱 조회해 보면 네, 여기 7월 1일 날 광주 명동상사 거래를 보는 거예요. 네, 명동상사 선급금 잡혀 있죠? 차변이 자산자 부분 자산.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7월 7일 날은 이걸 대변의 선급금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유형상사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집중 공부한다. 지금 상품 매입과 매출과 관련한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 선급금이 여기서 코드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채권으로 잡혀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선급금은 채권에 해당이 되고요. 선수금은 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는데요.